자, 오늘 들어갈 부분은 텍스트 함수와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자, 일단 텍스트 함수는 문자를 일부를 가져올 때 활용하는 함수를 텍스트 함수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몇 글자를 가져올 때 쓰는 left랑 오른쪽에 있는 몇 글자 활용하는 게 right. mid는 내가 원하는 글자부터 몇 글자를 가져오는 게 mid고요. len은 글자의 길이를 재는 게 len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로 dsum, daverage, dmax, dmi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거는 저번에 배운 것보다 훨씬 쉽게 들어가는 거라서 아마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시리즈명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 시리즈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151페이지 팁에 적혀 있는 내용 보시면 제품 코드 B5에서 왼쪽에서부터 두 글자가 시리즈명이래요. 자, 그럼 왼쪽에서 두 글자니까 왼쪽을 뜻하는 등호 적고 left, L-E 적으면 left 떴죠? 탭. 텍스트는 제품 코드, 즉 B5셀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 쉼표 왼쪽에 두 글자 가져올 거니까 E 적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은 이 제품 코드의 왼쪽 두 글자 RX가 시리즈명으로 적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left 함수입니다. E는 글자 수예요. 자, 이 텍스트는 여기 있는 제품 코드가 들어간 거고 요 E는 넘차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글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두 글자 가져와라 이런 뜻으로 들어간 거죠. 네. 자, 쉼표 해야죠, 중간에. 네, 맞아요. 자, 되셨다면 이제 생산국가를 구해볼 건데, 생산국가는요, 요게 JPN, CHN, KOR, 요게 바로 생산국가예요. 자, 그럼 생산국가는 몇 번째서부터 시작해요? 하나, 둘, 빼기까지 해서 셋, 그 다음 네 번째. 글자 몇 글자 가져와야 될까요? 하나, 둘, 세 글자. 그쵸? 그래서 생산국가 구하는 부분에는 등호 적고 mid라는 함수를 쓸 건데요. mid, mid, 괄호 하시고 텍스트는 제품 코드, 쉼표, 스타트 넘은 시작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번째였죠? 4, 쉼표, 넘차스 글자 수가 아까 세 글자라면서요? 3, 괄호 닫고 엔터.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면 생산국가가 뽑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id는 내가 원하는 부분서부터 몇 글자 이런 뜻이에요. 텍스트 함수의 종류 부분에 len이라는 거는 글자 수를 셀 때 len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right는 반대로 오른쪽에서부터 몇 글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repeat는 반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반복을 시킬 때 repeat. upper는 대문자, lower는 소문자, trim은 공백을 한 칸만 냅두고 나머지 공백을 제거하는 걸 trim이라고 해요. 자, rank 같은 경우는 순위를 구하는 거였고요. mode는 최빈수라고 해서 가장 많이 나온 수를 구할 때 mode라는 함수를 씁니다. 뒷부분에 실수 문제 있는데요. 이 실수 문제는 right 함수를 써서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네, 방식은 left 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하실 겁니다. 자, 사원벌 판매량 시트 2에다 작성을 해보죠. 자, 시트 2에다 작성. 입사년도라고 한다면 사원 코드의 오른쪽 네 글자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right라는 함수를 쓰는 거죠. right, 사원 코드의 쉼표, 글자 수는 4글자.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입사년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밑에 부서 코드는 사원 코드에서 왼쪽부터 두 글자래요. 자, 그럼 left죠? 등호 적고 left, 사원 코드의 쉼표, 글자 수 두 글자.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부서 코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앞에 시트 1으로 가주세요. 자, 제품별 10월 판매량에서 이번에는 데이터의 판매량 합계랑 평균을 구해볼 겁니다. 여기에서는 dsum이라는 함수를 써볼 건데 dsum은 뭐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합을 구하는 게 dsum이에요. daverage는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 게 daverage겠죠. 근데 쓰는 방법들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해두시면은 쉽게 유용하게 쓰실 함수들이에요. 자, 그래서 01번에 적혀져 있는 대로 셀 값을 그대로 참조해 오기 위해서 시트1 시트의 B12셀, 즉 여기 시리즈명 있는 데다가 등호를 적고 C5셀 값을 클릭하고 엔터. 그러면 C5셀 값이 그대로 나오죠. 자, 넘겨서. 자, 이제 데이터 시리즈명이 RX인 판매량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합을 구할 부분에, 즉 D12셀에 커서 찍고 등호 적고 여기다가 dsum을 적는 거예요. dsum.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를 잡습니다. 그래서 B4에서부터 이 9셀까지 이 표의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쉼표. 어떤 거요? 필드라는 거는 내가 구할 필드를 말해요. 지금 합을 구할 거면 합을 구할 필드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합을 구할게 판매량의 합을 구할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다 해서 4를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 2, 4셀, 판매량 셀을 그냥 찍어주세요. 자, 그 다음 쉼표. 크리테리아는 이제 조건인데요. 이 조건은 시리즈명이 RX인 걸 우리가 찾아서 판매량을 합을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B11, B12 범위, 시리즈명이 RX인 범위를 잡아서 괄호를 닫으면 합계가 50이다 라고 나와요. 네. 네, 50이 나오는 게 맞아요. B4가 나온 거는 여기 제품 코드의 제일 첫 번째 셀에서부터 잡아서 그래요. 얘는 C5셀만 가져왔어요. 이렇게 C5셀만 가져온 거고 여기서 dsum.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되는 거 아니야? 저 주식을 간단히 놓을게요. 그러면 이거 진짜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되었어요. 거기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얘를 치고 여기서는 뒷섬은 제일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먼저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들어가요. 그리고 제품 코드 B4에서부터 여기 정체부터 가시고 그다음 쉼표 그다음 필드는 우리가 판매량을 합을 구할 거니까 판매량을 찍고요. 쉼표 그다음 조건이 시리즈명이 RX라고 할 거니까 시리즈명이 RX하고 90이 나온 거는 지금 맞겠네요. 왜냐 RX가 30, 20, 40이니까 총합은 90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bx를 주셔야 되는데 rx를 주셨거든요. BX 이쪽이 RX인데 rx 2개, bx 하나. 여기 BX 얘가 bx인데 rx를 주셨어요. 그래서 rx가 3개로 계산돼서 아까 90이 나온 거고요. 지금 바꿔두었습니다. 자, 평균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구할 거예요. 자, 등호 적으시고 평균은 에버리지인데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할 거니까 D 에버리지, DAV 적어보시면 D 에버리지가 나와요. 탭 D 에버리지.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아까 전처럼 전체 범위 잡으시고요. 쉼표. 필드는 마찬가지로 판매량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판매량을 찍으시고요. 쉼표.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시리즈명의 RX인 평균을 구할 거니까 시리즈명 RX.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면 평균이 25로 나오네요. 뒤에 에버리지 함수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알파 158페이지 내용 먼저 읽을게요. 근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Dmax는 조건에 맞는 최대값을 구할 때, DB는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값을 구할 때, Dcount는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 Dcount A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중에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셀 때 Dcount A를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렇게 원래 시리즈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시트 2로 가서 나머지 이제 사원별 판매량을 구해 볼 건데요. 시트 2 시트에서 지금 159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보고 있어요. B12셀에 이 6셀 값을 그대로 표시해 보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B12셀을 클릭하시고 등호 적고 이 6셀을 클릭하시고 엔터 치시면 부서 코드가 가지고 와지겠죠? 자, 그러면 최대값을 이제 구해볼게요. 사원별 판매량 중에 부서 코드가 S2인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등호 적고 Dmax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판매량의 최대값을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량을 필드에선 찍겠죠. 쉼표.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조건은 부서 코드가 S2인 걸 고를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최대값이 2,900원이다 라고 나와요. 최소값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구해요. Dmin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잡고 쉼표. 필드는 판매량이 최소값일 테니까 판매량 찍고 쉼표. 조건 범위는 부서 코드가 S2 이렇게 주시면 최소값은 2,100원이다 라고 나오죠. 근데 워드아트 같은 경우 중요성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이것도 예제 한두 개씩만 하고 뒤에 실습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새 창 열고 시작할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자, A열의 열너비 일단 1로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B열은 지금 몇 추로 맞추라는 얘기는 없네요. A열하고 D열이 1이네요. 그 다음에 C열은 35. 그리고 1행은 10. 행높이를 10. 2행부터 8행까지 잡아서 여기는 20. 자, 여백을 줬고요. 5행부터 이제 내용을 적었죠?
B5셀부터 위치, 수도, 언어, 기후, 유럽 남부, 지중해, 연안, 이탈리아 반도, 로마, 이탈리아어,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B5에서부터 B8셀까지 범위는 글꼴색을 흰색, 가운데 맞춤. 일행에서 1행은 10을 주고 2행부터 8행까지는 20을 주래요. 채우기 색은 빨강, 강조, 2. 자, 일단 선 할게요. 자, 여기 위치, 수도, 언어, 기후 색깔을 칠했더니 딴 데 누르면 이게 선이 안 보여요.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은 바깥쪽에 지금 선들이 다 굵은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바깥쪽부터 먼저 해볼까요? 범위 잡고 오른쪽 셀 서식으로 가시면 셀에 서식을 줄 수 있는데 일단 선을 굵은 선을 고르시고 색깔은 빨간 강조 2로 제일 위에 안쪽 그리고 아래쪽 요렇게를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빨간 줄이 다 쳐져요. 범위 이렇게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한 거예요. 아, 여기 자유에서 빨간색을 해. 빨간색을 했어. 빨간색 하고 테두리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안쪽에 흰색을 해볼 거예요. 자, 이만큼 다시 범위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이번에는 선은 아까보단 좀 얇은 선 고른 것 같죠? 그래서 조금 덜 두꺼운 선을 고르고 색깔은 흰색 해서 위아래 냅두고 안쪽만 찍고 확인해 주시면 안쪽에만 이렇게 흰색 선으로 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봅니다. 자, 워드 아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탭으로 갈게요. 뭔가를 집어넣는 건 삽입이에요. 위쪽에 삽입이라는 탭을 눌러보시면 텍스트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 워드 아트라고 해서 가짜가 좀 삐뚤어져 있는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쭉 보세요. 오른쪽에 텍스트라는 그룹의 워드 아트. 아니요. 텍스트 옆에 보니까 워드 아트라고 가 삐뚤어진 애 있잖아요. 네, 그거. 눌러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는데 이 중에 세 번째 줄 첫 번째 글자죠? 채우기 흰색 그라데이션 윤곽선 강조 1을 눌러주시면 세 번째. 네,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적으라고 나오네요. 그죠? 네, 이 부분에 이제 적으시면 돼요. 이탈리아. 이걸 어디로 끌어놔요, 이거를? 아니요, 그냥 요거를 그냥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네, 그대로 이탈리아 적으면 돼요. 지금 범위가 잡혀 있잖아요. 그대로 이탈리아라고 적으시면 그냥 돼요. 이탈리아로 적으세요? 네. 근데 이 내용을 지우고 해놔요. 아니요. 아이고.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삽입에서 워드아트에서 골랐죠? 네. 파랗게 돼 있죠? 그냥 이탈리아. 쳤어요. 이렇게. 블럭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글씨 쓰면은 바로 그 글씨로 바뀌죠. 딴 데 눌렀다가 찍으면은 당연히 거기가 블럭이 풀려지니까 지우고 하셔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탈리아라고 입력하고 글꼴 서식을 시정할 거라서 이 워드아트를 일단 클릭하시면 여기 그리기 도구라고 있어요. 자, 일단 홈 탭에 보시면은 글꼴 있는데 이 글꼴을 홈의 글꼴을 글씨체를 휴먼 편지체
여기 있네요. 고르고 기울인 꼴 눌러라 라고 했죠? 휴먼 펀지체라고 있어요. 자, 4번. 자, 워드아트의 네온 텍스트 효과를 지정을 할 거예요. 164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렇게 선택이 돼 있으면요. 위쪽에 보시면 그리기 도구라고 하는 정황 탭이 떠요. 딴 데 찍혀 있으면 안 떠요. 얘가 찍혀 있을 때만 뜨는 탭이 정황 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기 도구 정황 탭 안에 서식 탭을 누르면 이 그리기 도구에 대한 서식을 수정할 수 있는 탭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워드아트 스타일에 여기 옆에 보면 텍스트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온 효과 중에 바다색, 8pt 네온 강조색 5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네온 효과가 설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런 게 되는구나. 근데 그리기 어디 있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변환 효과를 줄 거예요. 따라서 그리기 도구 정황 탭에 서식 탭에 워드아트 스타일 그룹 아까 그 위치죠? 여기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해 보시면 여러 가지 휘어진 효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름들이 떠요. 갈매기형 수장이라는 건 아마 어디 보자. 두 번째 줄 첫 번째 있네요. 그죠? 네, 요거 골라주시면 약간 이렇게 꺾여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약간 분홍색으로 지금 마름모 있죠? 얘를 당기면 이런 식으로 도형을 내가 좀 더 급격하게 바꾸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맞아요. 변환 텍스트 효과를 지정했다면 이제 위치를 맞춰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탈리아를 어디다 맞출 거냐면 B2셀에다 맞출게요. 그럼 B2셀 쪽으로 가시는데 Alt를 누르면서 옮겨 보실까요? 이게 제 거 지금 Alt가 안 눌려 있는데 이게 아마 눌릴 거예요. 근데 왜 제 건 안 눌리냐면 캠타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이렇게 맞추면 셀에 딱 맞게 맞출 수가 있죠? Alt 누르면서 크기 조절하시면 눈금선에 맞게 개체를 이동하시거나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선생님 거는 이게 자, 166페이지의 플러스 알파는요, 저번에 우리가 해봤던 내용이에요. 일단, 그림 삽입하기라는 내용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 그림을 넣고자 한다면, 삽입 탭에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룹에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룹 안에 그림이라고 있죠? 여기를 누르면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사진 라이브 블러리가 나오네? 그죠? 그건가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서 삽입해 주시면 그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 가장자리 우리가 크기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크기가 너무 클 때는요, 우리가 일일이 줄이려니까 힘들어서 어떻게 했었어요? 저번에 했었으니까. 줄였죠? 그럼 그림 도구 서식에 여기 크기에서 뭐 대략 그냥 5cm 주기로 했잖아요. 네, 요렇게 해서 줄였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아마 예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칸에 맞춰서 놓을 때는 Alt 누르면서 끌어서 이렇게 칸에 맞춰서 두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거 한번 다시 연습해 본 거고, 혹시 여기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고 싶다 하면은 그림을 선택했을 때 그림 도구 정황 탭에 자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르기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영역은 잘라내시는 것도 가능했죠. 자르지 않고
그냥 지우개로 해요. 네? 안 잘라서 지우개로 해요? 안 잘라서. 아하, 그렇구나. 잘라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림이 있을 때 이 그림을 수정하시는 거는 여기 배경 제거나 색 등을 이용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경 제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배경을 추출해서 제거하는 건데 조금 더 사용 방법은 까다로우니까 얘는 많이 지금은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수정 같은 경우는 밝기 대비를 고칠 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색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른 색감으로 바꿀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꾸밈 효과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필터 효과들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많이는 안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옆에 보니까 여기 그림 스타일이라는 부분에 여러 가지 스타일 있죠? 이 그림에다가 어떤 액자 느낌을 좀 주고 싶을 때 이런 그림 스타일에서 마음에 드는 모양을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어요? 그거는 그림 도구 서식의 그림 스타일이죠. 내가 하면 그림도 소식이 어떤데? 그림을 찍어야지 그림 도구가 뜨고 그림 도구 정황 탭에 서식으로 찍어요? 가야죠. 배경 제거 이런 이걸 건 찍어? 어딨어요? 수정 배경 제거는 그림을 찍으세요. 찍어내 그림 두고 나왔잖아요. 그림 찍고 그림 도구 서식에 갔을 때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있네. 이거 나왔죠? 그림을 찍고 아니, 얘 그림이 나와야지 이게. 그림도 서식에 들어가면 이게 나오는데 그림도 소식. 자, 네, 찍고 찍어. 서식 눌러. 서식. 그 액자 이게 여기 나와서 아까는 열리 나와 있는 거 힘들어요. 왔다. 뭐를 지금 소리야? 왔대. 오.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찾고 싶은 걸 갖다 하면 되겠구만. 응? 나는 안 보이면 어우, 좋아하는데 얼마나 이뻐 투유.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가져온 거고요. 네. 이번엔 삽입에서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클립 아트라는 부분인데 168페이지예요. 클립 아트는 작은 그림 모음을 클립 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해주는 그림들이 이 클립 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삽입에 그림 옆에 보시면 클립 아트 있죠? 요걸 누르면 옆에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내가 그림이 없을 때 여기서 찾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하고 엔터 쳐보면 이탈리아에 관련된 사진들이 옆에 이렇게 떠요. 똑같은 사진은 없을 수 있으니까 이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그냥 눌러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옆에 들어갑니다. 이탈리아하고 어디 뭘 눌러야 돼? 이동 누르시면 돼요. 이동 또는 엔터. 아니요, 거기다 적으면 안 되고 여기 클립아트 검색창에다 적어야죠. 아 여기다 적는다는 게 거기다 적어서 맞아. 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에이 참나. 그래서 이거 어디? 여기다 있어. 맞죠? 이거를 검색 이게 이탈리아에 클립아트가 삽입이 됐는데 클립아트가 커요. 그래서 우리 크기를 줄일 거예요. 센치를 하는 거지. 그러려면 여기 그림 도구 정황 탭 서식 안에 크기라는 그룹에서 요 옆에 요 세모라고 해야 되나요? 네모라 해야 되나요? 크기 및 속성을 들어가시면요. 요렇게 그림 서식이라는 창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비율 고정과 원래 크기에 비례하여가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한 후 배율의 높이를 100이 아니라 여기서 20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그림 도구 서식에서 어디를 눌러요? 그림 도구 서식에서 크기 옆에 세모. 네모인가요, 이게? 네모. 예, 이렇게 눌러요. 네모. 요거. 몰라, 이게 세모인지 네모인지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 두 개 체크가 돼 있으니까 높이에서만 그냥 20으로 조절하면 너비도 자동으로 20으로 조절이 돼요. 높이가 얼마야? 지금 여기선 20으로 조절했네요. 20%로. 높이를 20도요? 아니 높이로. 너비도 20? 아니요, 너비는 알아서 고쳐지니까 그냥 닫게 하시면 돼요. 회전을 안 하고 그냥 높이만 20. 네. 우리가 5cm 준 거나 얘나 비슷한 거예요. 얘는 안 주는
줄었는데 그냥 지금 뭐가 있어서 안 줄었어. 5%로 해야 되나? 그림 도구에서 이거 지우고 어딨어? 170페이지 5번이에요. 자, 우리 그림을 불러갖고 크기까지 조절했어요. 이제 꾸밈 효과를 주도록 할 건데, 그러려면 당연히 그림이 선택이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선택해 두시면, 그림 도구 정황 탭의 서식에서 조정이라는 게 왼쪽에 있습니다. 조정 그룹에서 꾸밈 효과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파스텔, 조정 효과. 조정해서. 네, 이렇게 올려두시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적용되는지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지금 얘는 수채화 스폰지, 얘는 필름 입자, 모자이크 방울, 얘는 유리, 플라스틱 워프, 파스텔 부드럽게 여기 있네요. 자, 이 효과를 누르면 우리가 포토샵을 모르더라도 이런 필터 효과를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로 하셨어요? 파스텔로 하셨어요? 네, 꾸밈 효과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네요. 밑에서 두 번째 자, 클립아트의 그림 스타일을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림 도구 정황 탭, 서식 탭, 그림 스타일 도구 그룹에서 자세히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단추의 모양이 나오죠. 아까 했었는데, 자, 클릭하고 그림 도구 서식, 그림 스타일, 자세히. 클릭하고 그림도 서식 하고 그림 스타일이 여기 있잖아요. 옆에 세모 있고 세모에 밑줄 더 그어진 거 있죠. 이게 자세히예요. 네, 그림 스타일의 자세히. 자세히는 여기 아까 요 세모 밑에 밑줄 그려진 거 요거 자세히. 이게 자세히예요. 네, 눌러보시면 여기 펼쳐져서 나와요. 네네. 요 놈 거기서 회전 흰색이라는 걸 고르래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약간 회전하면서 흰색 테두리가 쳐지죠? 회전 흰색이 세 번째 줄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야. 오른쪽에서 두 번째 얘 이렇게 가네. 얘. 네,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얘지 어디 보기요. 요거. 오른쪽 두 번째 회전 흰색. 네, 오른쪽에서 두 번째 반사형 원근감 그거. 이 고리가 이렇게 회전 이렇게 흰색이라고 따로 되잖아. 있어요, 이름이. 입체 사각형. 흰색이 이거. 없는데. 이렇게 이제 온 이렇게 되잖아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한테는. 아유, 저라고 편애하는 분들 리가 있겠습니까? 자, 회전 흰색이 여기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자, 였는데 저랑 해상도가 조금 달라서 위치가 다르게 뜬 것 같고요. 회전 흰색이 여기 있네요. 아, 저기는. 얘가? 네. 이 테두리가 흰색인 거 찾는 거구나. 네, 저라고 더 많은 거 없어요. 저도 똑같은 프로그램 깔고 진행 중이니까. 다만 저는 해상도를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낮춰놓고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도 때문에 아마 배치가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림 스타일까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네. 얘를 그러니까 조금 회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전하는 모습이라기보단 여러 가지 서식을 줘보는 거를 해본 거고요. 이렇게 하는 거. 자, 플러스 알파에서는 객체의 겹치는 순서를 다시 매기기라고 나와 있는데, 객체의 순서를 만약에 뒤집거나 할 때는요, 그림 도구 서식에 보시면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를 활용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으로 가져오기는 뭐냐면 한 단계 앞으로 가는 거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는 그림들 여러 개 겹쳐 있을 때 제일 앞으로 꺼내는 걸 맨 앞으로 가져오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림이 여러 개 겹쳐 있을 때 해당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겨서 이번에는요, 174페이지 스마트 아트 활용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시트 2에다가 그냥 할게요. 자, A열 열너비는 1로, B열은 35로 맞추랍니다. 그 다음에 B2 셀에다가 적었는데요. 천연가스 생산 개요.
글꼴은 HY 수평선 M, B가 두꺼운 채고 M은 얇은 채에 해당이 돼요. 중간체 정도.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크기는 20포인트. 글꼴 색은 진한 파랑 텍스트 2. 자, 스마트 아트라는 거는요, 보통은 우리가 엑셀보다는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클립아트도 마찬가지로 엑셀에서보다는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스마트 아트는 다이어그램인데요.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나 어떤 단계 등을 일정한 양식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스마트 아트라고 해요. 조직도도 이런 형식이죠. 정부나 기업과 같은 조직체의 구조와 권한 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림으로 나타낸 게 조직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쉽게 작성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스마트 아트라고 합니다. 자, 일단 위에 제목 적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진행을 할 건데요. 스마트 아트도 뭔가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삽입 탭에 있어요. 삽입에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에 보시면 스마트 아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선택하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프로세스형에서 강조 프로세스형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면 이름들이 떠요. 저는 요 네 번째 있네요. 선택하고 확인하면은 강조 프로세스형의 스마트 아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 아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백이 되게 많으니까 요 가장자리에 있는 요 땡땡땡 요 표시를 끌어서 조절을 하시면 스마트 아트의 여백을 줄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도형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니까 도형 추가를 누르면 하나의 도형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다음에 적으시면 됩니다. 줄일 때는 여기 점점점 보이세요? 위아래 점점점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게 가능하세요. 여기다 이름 쓰라고요? 추가는 여기 보시면 도형 추가라고 있어요. 도형을 클릭해 놓고 적으면 글씨가 적혀요. 그래서 배치. 조금 더 해야 돼요. 자, 뒤에 178페이지 보세요. 자, 워드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적용하고 색깔도 이제 예쁘게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아트 선택되어 있는 그대로 보시면 스마트 아트 도구라는 정황 탭이 있을 거예요. 여기 디자인 탭에 보시면은 이렇게 도형을 뭐 추가를 한다든지 좌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레이아웃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이쪽에는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수정하고 싶은데 이런 모양들도요 조금 더 멋있는 모양으로 바꾸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요게 강한 효과라는 걸로 바꾸었고요. 그 다음 색깔을 변경할 거니까 그 옆에 색 변경. 그래서 색상형 중에 첫 번째 있는 강조색으로 바꾼 게 요 예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색깔까지도 이쁘게 바꿔주기 때문에 스마트 도구에서 디자인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 스마트 도구의 디자인에 보시면 스마트 아트 스타일과 색 변경이 있어요. 우리가 도형을 그리려면 삽입에 보면 도형이 있기는 있어요. 여러 가지 도형이 있고 이 도형을 그려서도 나타낼 수 있기는 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손쉽게 그리고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스마트 아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 바뀌어버렸네. 그래서 오늘 요거 바꾸는 것까지 해보았고요. 됐네. 어떻게 돼? 스마트 스타일에서 색 변경을 누르니까 이게 나와. 어쨌든 요거 바꾸는 것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차트 들어갈게요.